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비는 기름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는 그 봄비가 아주 많은 양의 봄비가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생장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올해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가 탈모입니다. 탈모.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으로 이 탈모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적인 원인 때문에 뭐 이렇게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은 탈모가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직업을 구직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떤 탈모가 좀 연령이 좀 어린 연령에도 탈모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탈모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거를 상하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몸이 조금 이제 허해서 약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탈모 현상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이제 탈모에 관한 하편은 이렇게 몸에 좀 열이 많다든지 몸에 좀 불순물이 많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월 정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요 증상 설명 다음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개월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탈모는 대부분 잡힙니다. 대부분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모발이 좀 풍성하게 되려고 하면 아마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이 탈모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탈모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샴푸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겉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회가 된다고 하면 탈모에 관한 이렇게 뭐랍니까 어떤 액체죠, 액체. 농축액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탈모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좀 이제 이 추출도 해야 되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재를 이제 제가 준비가 되면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탈모에 관한 몸이 허해서 이제 이 탈모가 오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열이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몸이 이제 허해지게 되면 엔진 오일이 부족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진이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서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열로 인해서 두피가 약해져서 이 모근이 흔들리는 거죠. 모근이. 그렇게 되면 이제 모근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피가 이제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긴장 등으로 간의 기능이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간의 기능이 이제 뭉치게 되면 이게 이제 목극토죠. 제가 이제 오형으로 이제 설명을 쭉 드렸지만, 목은 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비장, 위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간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위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 뭉쳐서 그 비장하고 위장 기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비장에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각 기관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급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두피에는 그 혈허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단 말이죠.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모근이 제대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두피가 이제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에 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전체적인 그런 이제 원인이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열로 인한 경우에는 그 이제 원형 탈모증도 이에 해당됩니다. 원형 탈모증. 이제 원형 탈모증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 증상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갈증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굉장히 이제 붓죠. 이제 빨갛게 변하는 거죠, 혀가. 이게 이제 열이 있다는 말이죠, 열이.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 탈모 부위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이제 해보면 맥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피가 약간 가렵기도 합니다. 약간 가렵기도 하고. 열로 인해서 이렇게 탈모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제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의 기능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스트레스나 뭐 긴장 등으로 간의 기능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이제 입이 이제 갈증이 나고, 입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죠.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탈모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허해서 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간의 기능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탈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탈모, 몸이 허해서 오는 그 탈모, 각 원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개인의 그 몸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탈모의 그 심한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용량을 전부 다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그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뭐 상담을 통해서 제가 뭐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그 전문가분들, 한의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방들은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처방들이고, 1개월 정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그 탈모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렇게 머리가 풍성해지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모근이 약해져 있다든지, 머리가 가늘다든지, 푸석하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한 2, 3개월 정도를 이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머리도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건강한 헤어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열로 인한 경우에 이제 몸이 허해서 몸에서 열이 나면서 탈모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제 방풍, 현계, 국화, 이제 요런 약재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이제 방풍, 현계, 국화 이런 약재들은 이제 풍열이라고 하죠. 풍열.
그러니까 이제 몸이 허해서 이렇게 막 열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에 그걸 이제 풍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풍열이라고 하면 이 입안에 이렇게 뭐 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코가 흔다든지 뭐 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풍열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풍열이라고 합니다. 풍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풍열을 이렇게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지황하고 척백이염은, 그 다음에 이제 목단피까지, 이제 요런 약재들은 이제 그 몸 안에 이제 열을 이렇게 내려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당귀, 뭐 작약 이런 약재들하고 이제 같이 쓰게 되면 이제 보혈작용도 되는 거죠. 보혈작용. 우리가 이제 사물탕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혈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황하고 척백의 그 잎이죠, 잎. 척백엽. 이제 척백의 그 척백나무의 잎. 그 다음에 이제 목단피. 이제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이제 열을 또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귀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적작약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전부 다 보혈제입니다. 보혈제. 우리가 이제 사물탕을 하게 되면 뭐 당귀, 천궁, 뭐 작약, 뭐 지황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혈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활혈 작용도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삼하고 적작약, 작약도 이게 보게 되면 백작약이 있고 적작약이 있습니다. 적작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혈 작용도 있으면서 그 활혈 작용도 있는 이제 그런 약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복숭아 씨, 도인,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꽃, 홍화죠. 우리 홍화 씨 할 때 그 홍화입니다. 이 도인하고 홍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활혈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의 기능이 이렇게 울결이 됐을 때,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이제 시호 이제 지각은 이 그 탱자죠. 탱자의 어떤 껍질이죠. 탱자의 껍질. 그 다음에 시호, 지각, 그 다음에 향부자. 향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이 향부자라는 그 약입니다. 근데 이제 저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 자체가 약간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제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법제를 할 때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은 그 동자뇨라고 하죠. 동자뇨.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의 그 소변에다가 저 향부자를 담궈서 이제 그렇게 법제를 합니다. 참 신기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왜 이제 그렇게 법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저 향부자를 법제를 할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귀, 작약,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도 나왔죠. 당귀, 작약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작약입니다. 백작약. 여기는 적작약인데, 백작약 같은 경우에는 당귀하고 같이 쓰게 되면 이제 보혈작용이 있겠죠. 보혈작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붉은 그 치자, 그 다음에 이제 목단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내려주게 됩니다. 열을. 그 다음에 여기 백출하고 복령 같은 경우에는 비장의 기운을 업을 시킵니다. 비장의 기능을. 이제 간의 기능이 울결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극토죠. 그러니까 이게 간의 기운이 이 비장하고 위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장 기능을 올려주는 겁니다. 비장 기능을 올려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간의 기능은 좀 약하게 떨어뜨리고 비장의 기능은 좀 강하게 올려줘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하하고 울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뭉쳐진 기운들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뭉쳐진 기운들을 풀어줍니다. 특히 이제 박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기운을 풀어서 이런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약재들의 어떤 약성이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박하가 향이 굉장히 좋죠. 향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또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그 약재들이 밖으로 이렇게 그 피부 쪽으로 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신기한 약재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 자석입니다. 자석. 여기 이제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경도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내나 그 금속이 이렇게 들어붙는 그 자석입니다. 그 자석. 근데 이제 이게 그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릴 때도 자석을 먼저 다리죠. 자석을 먼저 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재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에서 이렇게 열이 날 때 그 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도 굉장히 안정을 시키고 이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든지 이렇게 간에 어떤 양기가 너무, 간에 이제 열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저 자석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그 조개 껍질이죠. 조개 껍질. 그 다음에 용골 같은 경우에는 저 동물의 뼈입니다. 동물의 뼈. 저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열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굉장히 안정시키죠. 신경을. 아무래도 이 탈모라는 게 그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인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어떤 원료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몸이 허해가지고 오는 어떤 탈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열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 간기능이 이렇게 뭉쳐진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게 사실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탈모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건강한 머리카락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몸에 맞는 처방을 해서 그 어떤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궁금한 약재들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몸이 허해서 오는 탈모에 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